여러분 안녕하세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영어 플러스 그리스로 마시나의 한호림입니다. 사랑과 미의 여신 비너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번 회에서도 지난번같이 제목은 미의 여신 비너스로 했지만 내용에서는 그리스 이름 아프로디테로 합니다. 어차피 비너스라는 이름은 다들 그냥 알잖아요. 이번 회로 해서 아주 아프로디테라는 이름이 각인되게 하자는 거죠. Aphrodite. Aphrodite. 아프로디테 여신은 명색은 사랑의 여신이고 최고의 미의 여신임네 뭐냐 했지만 그런데 실제로 사랑의 여신으로서의 실적은 거의 없다시피 해요. 딱 한 건 있긴 있습니다. 혹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조각가 피그말리온의 사랑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지중해 바닷물 거품에서 태어난 아프로디테가 지중해 동쪽 키프로스 섬에 표착했다고 했죠. 그래서 그녀는 그 섬의 수호신이 됩니다. 그런데 그 섬이 음란한 아프로디테 여신을 모시다 보니 그 섬의 여자들이 무척이나 성적으로 문란했다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몸 파는 것 정도는 아주 일반화됐었다죠. 그래서 그런 여성들을 혐오한 깨끗한 남자요 조각가인 피그말리온은 결혼을 안 합니다. 아예 포기한 것이죠. 그리고 환상적이고 이상적인 여성 조각에만 전념했어요. 그러다가 그만 자기가 조각한 여성 조각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이런 여성하고만 살 수 있다면 그러면 나는 결혼한다. 그러나 돌을 쪼아 만든 조각상하고 뭐가 이루어질 수 있나요? 대화가 되나요? 같이 식사를 하고 같이 침대에서 잘 수가 있나요? 그런 안타까운 심정으로 조각가 피그말리오는 아프로디테 축제에서 정성껏 구운 조개로 제물을 바치면서 자기가 만든 조각상이 진짜 여자였으면 하는 소원을 가졌답니다. 그런데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가 그 피그말리온의 소원을 들은 겁니다. 들었어요. 그 뒤 피그말리온이 사랑하는 여성 조각상을 껴안고 안타까움에 몸부림치고 있는데 어라? 그 조각상이 살살 체온이 느껴지더니 진짜 여자로 바뀐 겁니다. 게다가 눈을 사르르 뜨더니 내 사랑 피그말리온 씨 하고 말도 하네요. 피그말리온은 꿈도 못 꾼 소원이 이루어진 겁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아무튼 피그말리온으로서는 세상에 이런 기적의 행복이 없는 거죠. 아프로디테 여신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바로 아프로디테 여신의 축복 아래 결혼식을 올립니다. 이 사진은 러시아 서쪽 끝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겨울궁전에서 만나 촬영했어요. 정말 기가 막힌 작품이죠. 저도 옛날 얘기로만 듣던 이야기 속의 조각을 여기서 만나고 얼마나 반가워했는데요. 바로 이 조각가 이름 피그말리온으로 해서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하는 우리가 알면 아주 유용한 심리학 용어가 생겼죠. 피그말리온 효과는 무언가에 대한 믿음, 기대, 예측이 실제로 일어나는 경향을 말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거죠. 단 이것은 우리가 만든 말이라 영어권에서는 안 쓰는 말입니다. 그래요. 피그말리온의 사랑. 이건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가 참 모처럼 사랑의 여신으로서 구실을 한 경우고요. 그 나머지는요. 전혀 아니었어야 했죠. 아프로디테가 허구한 날 한 짓이 뭔데요? 문 남성들을 뇌살시키는 아름다움을 가지고 하늘과 땅, 시간과 공간을 돌아다니면서 남신들이고 나아가 인간 남자고 마음에 찍었다 하면 그저 바람만 피웠지요. 아주 서방은 거들떠도 안 보고 거의 내놓고 그 짓만 했어요. 아프로디테의 서방이라고?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의 서방이라면 과연 어떤 남신? 얼마나 멋지게 생긴 최고의 미남신일까요? 우선 이름은 헤파이스토스라고 합니다. 시작부터 기구하게 태어났답니다. 헤라 이전에 제우스가 첫째 아내인 지혜의 여신 메티스를 임신시켰어요. 근데 이차저차한 문제가 생겨 그 태아를 엄마의 자궁이 아니고 자기의 머릿속에 넣어두고 키우다가 혼자 출산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 아기가 나중에 지혜와 전쟁의 여신이 된 아테나예요. 이러니 헤라 여신이 성질이 안 났겠어요? 메이야? 나 필요 없이 저 혼자 아이를 낳아? 그래? 그렇다면 나도 너 제우스 없이 애를 낳는 걸 보여주지. 그리고는 생물학적으로 단성생식을 한 거죠.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당연히 단성생식은 하등동물의 일이잖아요. 아니나 달라 결과적으로 사내아이가 나오긴 했는데 참 황당하게도 못생긴 데다가 몸도 비리비리하고 그랬죠. 콧대센 헤라 여신 존심이 팍 상했죠. 아니, 이게 뭐야? 제우스는 저 혼자서도 멋진 전쟁의 여신 아테나를 낳았는데, 에이구, 누가 볼라, 갖다 버리자. 모진 헤라 여신 자기가 낳은 자식임에도 헤파이스토스를 천상에서 지상으로 냅다 던져버립니다. 그렇게 땅에 떨어지는 바람에 갓난 헤파이스토스는 두 다리가 부러져 그만 장애자가 됐어요. 자세한 건 나중에 헤파이스토스 편에서 하기로 하고요. 그 후에 어쩌지하여 성장한 헤파이스토스가 우여곡절 끝에 다시 올림포스 천상으로 올라가 어머니 헤라 여신과 합류하긴 했는데 어느 날 부부싸움을 하고 있는 제우스 신에게 엄마 헤라 여신 편을 들고 감히 제우스에게 기어올랐답니다. 이 새끼가 화가 치민 제우스 바로 쳐서 또 헤파이스토스를 천상에서 지상으로 내던졌죠. 그 바람에 이제는 완전히 두 발을 잃은 장애자가 됐지 뭐예요. 그 후 헤파이스토스는 목발로 뒤뚱거리며 다시 천상으로 올라가 신들의 세계에 합류는 합니다. Prosthetic leg. Prosthetic leg. 그런 올림포스 신들의 세계에서의 헤파이스토스의 직분은 뭘까요? 네, 다리가 그 지경이니 운동 반경이 좁을수록 좋겠죠? 그래서 마치 농구선수가 피봇 하듯이 한 발만 땅을 짚고 다른 한 발로는 반원을 그리며 일할 수 있는 직업, 대장장이가 딱이었죠. 그러니 만날 숯불 화로 곁에서 시뻘겋게 단쇠를 두드리며 살았죠. 손재주야 끝내주니까 자기 손으로 만든 황금 의족을 달고 일했죠. 워낙 손재주가 좋고 인심이 좋아서 신들 사이에서 인기는 좋았어요. 그리스 신화를 로마 신화로 바꿔치기 한 로마인들은 헤파이스토스를 역할은 그대로 하되 이름만 불카누스로 개명하여 넣었죠. 그걸 영어로 Vulcan. Vulcan. 이라고 하지요. 시뻘건 불을 다루는 대장장이라 그 이름 불칸에서 화산이란 말 Volcano. Volcano. 란 말도 나왔죠. 이 사진은 이탈리아 남부 시슬리섬 북동쪽의 에트나 화산이에요. 활화산이죠. 최근인 2024년 7월 2일에도 터져서 난리가 났었죠. 이 산이요? 무지하게 높아요. 해발 3,329m나 돼요. 제가 이 화산이 폭발하지 않고 있을 때인 2012년 10월에 올라갔었는데요. 와, 바람이 어찌 센지 정말이지 날려갈 뻔했어요. 또 춥기는 어찌 그리 춥던지요. 덜덜덜덜덜 떨었죠. 그러나 거기서 참 희한한 활화산 지대의 풍경들을 봤어요. 그래서 신라시대 사람들은요, 바로 이 불을 뿜는 이 에트나 화산 저 아래에 헤파이스토스 대장간이 있다고 믿었답니다. 그나저나 최고의 미녀신으로 외향적으로 그 깨끗했을 아프로디테가 두발장애자의 지저분한 헤파이스토스를 남편이라고 살썩고 살 기분이 났겠어요? I've never had an ugly husband like you. 그래서 제서방 헤파이스토스를 아주 대놓고 개무시했지요. 그런데 그렇게 안 어울리는 쌍이 어떻게 결혼까지는 하게 되었을까요? 네, 거기엔 못난 헤파이스토스를 저 혼자 낳은 헤라 여신의 농간이 있었지요. 사람들은 누구나 미녀를 좋아하죠. 사실 미녀들은 특별 대우를 받지요. 그런데 세상에서 미녀라면 아주 극도로 싫어하는 부류가 있어요. 어떤 부류일까요? 네,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미녀들입니다. 미녀들은 자기보다 예쁜 여자는 못 봐줘요. 그래서 자기 또한 최고의 미녀로 행세하던 헤라로서는 자기와의 미의 경쟁에서 이겨 최고의 미녀 자리를 따낸 아프로디테에게 호시탐탐 복수의 기회를 노려왔어요. 그래서 일부러 아프로디테를 유독 흉물스럽게 생긴 헤파이스토스와 강압적으로 엮어버렸답니다. 뻔히 안 될 짓인 줄 알면서도요, 아프로디테를 창피하게 만들어주려고 그랬던 거죠. 최고신 제우스의 아내요. 여신 중에 최고신은 헤라의 명령이니까 아프로디테로서는 객소리도 못하고 결혼을 하긴 했지만 그렇게 맺어진 결혼 생활이 온전할 리가 있겠어요?
첫날 밤이니 합방이니 하는 게 다 뭐예요? 아예 처음부터 남편 헤파이소스를 개무시, 유령 취급했지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자기는 체질적으로 넘치는 욕종을 풀러 여기저기 그저 바람만 피우러 다닌 겁니다. 아프로디테라면 워낙에 최고의 미녀신이라 모든 남신들이 헬렐레 하는 판국인데, 여기에 대해서 아프로디테는 오직 그녀만의 사랑의 비밀 무기까지 있었답니다. 뭐냐? 일반인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건데요. 어떤 남성이라도 뇌세시키는 비밀 벨트, 그걸 차고 있었단 말입니다. 이것만 차고 있으면 모든 남신들이 그냥 헬렐레 하고 기어들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그 비밀 벨트는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남편 대장장이신 헤파이소스가 만들어준 거예요. 단 자기 남편에게는 한 번도 그걸 쓴 적은 없죠. 그러면 아프로디테는 남편 헤파이소스 내놓고 누구랑 그렇게 질투하게 놀았느냐? 네, 한둘이 아닌데 우선 대표적으로 최고신 제우스와 헤라 여신 사이에서 정식으로 태어난 전쟁신 아레스와 놀아났죠. 참고로 아레스는 로마 신화로 들어가서는 전쟁신 마르스가 됐습니다. 근데 어떻게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가 시뻘건 피가 튀기는 직업군인 전쟁신을 점찍었을까요? 이상하죠? 루브르 박물관이 조각을 보면 떡 벌어진 체격에 투구만 쓰고 빨가벗고 서 있는 그런 아레스를 유혹하고 있는 아프로디테 상이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죠. 그런데 아프로디테가 사랑의 여신이라면서 자기 정욕만 채우려고 돌아다녔듯이 아레스 또한 명색은 전쟁신인데 무슨 전쟁에서 혁혁한 공로를 세웠다는 실적이 없어요. 그저 다른 신들 겁이나 주는 불량배 같은 노릇이나고 돌아다녔죠. 그러나 그런 나쁜 남자가 오히려 아프로디테 눈에는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프로디테는 아레스를 유혹했고, 아레스는 이게 웬 떡이냐 하고 곧바로 연놈이 놀아났죠. 놀아났어도 아주 질척하게 놀아났어요. 아프로디테에게 아레스는 남편의 동생인데, 즉 시동생인데, 그러나 아프로디테는 시동생이다 뭐다 그런 거 안 따졌어요. 아레스와 온 밤을 새워 질타하게 놀다가 지쳐서 골아떨어져 벌건 대낮까지 마냥 늦잠을 자는 바람에 그만 태양신 헬리오스에게 그 광경을 들켰죠. 태양신의 특징은요, 설령 두터운 석조 지붕 아래에서 그런 짓을 했어도 대낮이란 이유로 그런 걸 다 보고 있다는 겁니다. 해가 지자 퇴근한 헬리오스는 아프로디테의 남편 헤파이스토스 대장간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아프로디테의 그 불륜 사실을 고자질합니다. 헤파이스토스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그래도 내색을 안고 머리를 굴립니다. 그리고는 눈에 보이지 않는 특수 청동재 그물을 하나 만들어 아프로디테의 침대에 몰래 깔아 놓습니다. 그리고는 아프로디테에게 자기가 어디 며칠간 출장 좀 다녀오겠다고 속입니다. 자,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럼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